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9월 19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열고 SNS를 통해서 사사건건 이 현실 정치에 참견을 해왔죠.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또 이 국회에 진출해 있는 청와대 시절의 참모들을 또 평산마을로 불러들여서 소집령을 내려서 뭔가 도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문재인 본인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최근에 특히 이 통계 조작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이 감사원이 당시 문재인 정부 사람들 22명,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석 비서관들 포함해서 22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꼭대기에 있는 문재인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전에 다른 혐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월성 원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월북몰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총선이 끝나면,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그때쯤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되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이 현실 정치에 참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발을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이 서울을 왔습니다. 이 퇴임 후에 1년 남짓 동안 서울에 처음 왔는데 또 공개 행사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문재인 때 있었던 9.19 남북 합의 5주년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기념식에 가서 연단회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지금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가 있는, 녹색병원에 가 있는 이재명을 찾아가서 마치 독려를 하는 듯한, 싸우자 이렇게 독려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문재인이 이렇게 나서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국 연결된 건데, 하나는 이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 총선에서 본인의 신복들을 국회에 가급적 많이 포진을 시켜서 세력화를 하겠다. 그것 하나 있고, 또 그러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구속 위기에 몰려 있으니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 자,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윤석열 정부와 같이 싸우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식 중단 여기서는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는데, 대치하는데 공동 정선을 형성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브리핑에서는 걸러서 이야기를 했겠죠.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 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했다.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건 민주당 브리핑에서 이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또 다른 어떤 말이 있었을지는 지금 모르는 일이죠.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안에서 둘만 만나고 이 윤건영, 문재인 쪽에서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하고 배석을 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발표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싸우자, 빨리 일어나서 싸우자, 기운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복귀, 그러니까 다시 이 단식을 중단한 링거 단식, 병실에 사는 단식은 단식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단식이라고 하고 있으니 단식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일단은 의기투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서로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른 것이죠. 이재명은 문재인 세력,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 체포동의안 투표 바로 모레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부결표를 던져주기를 원해서 문재인이 필요한 것이고,
문재인은 빨리 이재명이 구속 위기에 몰렸으니까 빨리 현실 정치로 들어가서 당권을 재접수하는 그런 서로 동상이몽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그전에 이재명이 처음에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폭조가 너무 심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독려를 하면서 같이 둘 다 사법 리스크에 걸리는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직접 찾아간 것이고, 특히 문재인은 최근에 들통난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난 통계 조작 이것 때문에 이 국정농단입니다. 엄청난 국기문란이죠. 대국민 사기를 벌였고, 특히 이 정권을 잡을 때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하면서 실력이 없고 잘 안 되니 이 통계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대선 기획, 대선 공작을 했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검찰들도 포함을 해서. 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사법 리스크가 본인을 옥죄어 오니까 지금 서울에까지 와서 작년에는 또 이 같은 행사가 열렸는데 9.19 4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왔죠. 뭔가 작심하고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한겨레를 비롯한 또 좌파 언론에는 미리 연설문을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미리 한 2시, 3시에 예고 기사가 다 났습니다. 서울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파탄 밝힌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을 할 거다. 그리고 이 한미일 동맹 올인에 이 우려를 표시하고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거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려는 것은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한겨레가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전 5시부터 이재명이 인사말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파탄났다. 그리고 본인이 이 대북 관계 또 무슨 경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정확하게 또 했습니다. 이 A4 용지에 한 7페이지에 거쳐서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 가짜 통계 때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장 실업률이 그러니까 청년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무슨 그때 세계 G7 수준으로 들어간 것도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주 또 위험한 발언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남북 관계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 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지금 정부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 지뢰 사건이 그럴 때 발생했다. 자,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천안함, 연평도,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 마치 우리 정부, 보수 정부, 우파 정부 때문에 이 천안함 피격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목함 지뢰 사건이 있어서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 책임을 북한 쪽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 쪽 우파 정부, 보수 정권에 돌리는 이런 발상을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쏟아냈죠. 자, 본인이 5년 동안 온갖 실정을 다 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었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거 그대로 다 드러났었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집값, 실업률, 성장률까지 다
엉터리로 통계 조작까지 하는 대국민 사기까지 벌였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총선 후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처럼 본인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서울까지 와서 사실상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어놓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목적은 뻔하죠. 이 지지층, 그 문파 지지층들 재결집을 해서 총선에 참전을 해서 이 문재인 세력을 다시 구축을 하고 특히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될 그 처지에 있으니까 그것을 접수를 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총선에 참전하겠다 이런 선언을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퇴장 후에 당을 재접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재접수 물론 본인이 당 대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친문 쪽에 누군가 당권을 당 대표를 내세워서 수렴 청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문재인의 뜻대로 되면은 다음 총선 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한다는 건 아니고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서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그 평가를 가지고 총선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문재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해를 하고 비난을 하면서 그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치 국면이 이 총선 흐름을 좌우한다. 이렇게도 지금 예상이 될 정도로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수사를 하다가 그 핍박을 당한 이후에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을 반국가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청산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문재인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